네, 강지원의 트리플 P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들 나왔던 뉴스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체크해봐야 되는지 좀 짚어보고요.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장은 이틀 연속 좀 쉬어가고 있고 유럽 네. 증시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시장이 휴장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는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치 이상으로 나타났던 부분, 그리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던 부분이 유럽 증시에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모두 1% 전후의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이탈리아, 스페인 역시도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호실적을 발표를 한 도이치뱅크가 4.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등 바클레이즈라든지 이런 은행주들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BP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에너지라든지 리오틴도 같은 원자재 관련주 역시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시장은 이제 오늘까지는 휴장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금 개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미 시장이 개장을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이체방크가 또 유럽장을 거의 살려낸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은행주 전반에 대한 이렇게 좀 예상보다 실적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도이체방크만의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유럽 은행들은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전에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충당금을 쌓았던 부분까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도이치방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강세를 띄었다면은 다른 은행주도 역시 어느 정도 호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뉴욕장을 쉬어가는데 이렇게 좀 불안한 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열린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여파를 소화를 하면서 개장이 될까 이제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이제 태풍 허리케인 샌디가 이제 열대성 태풍으로 바뀌면서 사실 예상에서 최악의 피해보다는 현재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소폭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태풍 허리케인의 피해가 산업시설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줬다면은 미국의 경기 회복을 상당히 좀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은 오히려 다시금 복구를 하게 되면서 그런 복구에 대한 어느 정도 다시금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이제 미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개장을 할 때 샌드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부분이 오히려 안도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장이 되어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최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발표되었던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호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샌디 영향이 약간 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 문제는 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이제 현재 시간으로 30일 유럽에서 컨퍼런스 콜이 열리고 8일과 12일에도 또 회의가 열리더라고요. 유로그룹 회의가 또 열리는데 이렇게 마라톤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점 그만큼 그리스 상황이 좀 절박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만기되는 국채를 갚을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정도 트로이카 실사단과의 합의가 마무리돼야 되고 유럽에서의 지원을 다시금 받아야지만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현재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도 오늘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재무장관도 어저께 발표를 했듯이 11월 달 안에는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스가 유로존 잔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해법 방안을 모색하자라고 이제 발표를 했듯이 어느 정도 그리스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11월 달 안에는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트로이카 실사단과의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의회에서 통과하는지가 관건인데 현재 그 연립 여당을 대부분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 연립 여당 내에서의 좀 내부 반발이 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통과되지 못한다면은 그리스 문제는 또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다음 달 12일 날 트로이카의 이제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 유럽에서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 차기분 312억 유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만 그리스는 이제 문제가 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1월까지는 무조건 해결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게 뭐 이견은 여전히 좀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속이 타는 건 아무래도 좀 그리스겠죠. 네. 이번 달에 뭔가 좀 타결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그 의회 통과라든지 그리고 유럽에서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국가 부도 사태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번에 긴축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절박하죠.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지표가 나왔다는 점에 앞에서 좀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야 되지만 주택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 상승이 결국은 소비로까지 연결되고 이 부분이 미 경제 회복세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시장에서 호재로서 유럽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습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지금 허리케인 샌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샌디의 이제 세기가 조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좀 폭이 큽니다. 최소 70억 불에서 최대 500억 불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중간 정도를 보게 된다면 200억 불 내외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좀 약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소폭 약세가 좀 지속되는 흐름이었었는데 금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같은 상품 시장 전반적인 반등세가 어저께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랑 얘기하시면서 이전에는 뭐 1,000억 불까지도 피해 규모가 네.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뭐 굉장히 그때보다는 많이 좀 피해 규모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여부는 좀 확인을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는요, 일본과 중국이 계속해서 조금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세에 보면서 완화 강세의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한다고 앞전부터 이제 발표가 되었었고요. 그 규모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11조 엔을 증액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서 계속해서 약세를 띠던 엔화 같은 경우가 어저께는 소폭 강세로 전환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뭐 기대치 충족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엔화의 약세 흐름이 이제는 조금은 이제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도 이 여파는 조금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RP를 이제 최대한 이번에 사상 최대로 공급을 하면서 3,950억 위안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기로 발표되었었는데요. 이제 지준율 인하는 약 0.5% 정도 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를 하지 않고 이런 유동성 공급을 단기성으로 자꾸 공급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장에서는 좀 반등이 나왔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올라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끌어올리는 힘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어저께 이제 사실 이제 시장에서 미 선물이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이 잘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191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까지도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반등을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동시효과 때 1900포인트는 살짝 이탈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을 멈췄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요 며칠간의 급락세에서 5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저께 미선물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장중에 나타냈었기 때문에 미선물이 이제 마감되기 전에 하락폭은 상당히 크게 축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여전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는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다시금 매수를 1,000억 정도 유입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이 바로 자동차 섹터 운송 장비 업종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운송 장비 같은
같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수출 관련된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과대하게 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엔화 약세가 멈춘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찍었다라는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귀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좀 관련돼서 또 자동차주를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사실 대규모의 매도를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부 갖고 있던 비중은 좀 축소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라는 기아차,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 같이 대표적인 자동차 3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같은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관들의 매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4분기에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만큼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기 때문에 현재의 종합주가 지수보다 훨씬 한 20% 가까이는 할인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큰데 실제로 현대차라든지 현대기아차 모두 해외에서 생산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달러 환율의 그 여파가 굉장히 예전만큼 크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내수 판매가 여전히 부진하지만 중국에서의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는 등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현지 생산 공장도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동차 섹터는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지금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의 절반가량의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79개사 정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중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기업들도 있고요. 추정치를 하향한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실제로 한 18개 기업이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고 약 61개의 기업이 이제 추정치를 하회하는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을 예상했던 규모가 실제로는 약 20조 6천억 정도, 이들 79개사에 대해서는 20조 6천 정도를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 결과치는 영업이익이 21조 1천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영업이익 합계 정도는 합계치는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점에서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과매도가 나타났다라도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강세를 띠는 업종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강세 띠는 업종에서 대표적인 것이 LG그룹주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이런 IT 업종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들 IT 업종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번에 3분기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섹터가 강세를 띠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제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4분기와 내년 1분기의 실적 전망치를 다시금 상향 조정을 하는 흐름이 보인다는 점에서 이들 섹터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의 이제 추정치를 하향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약간 완전히 그 시총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약간 중대형주 쪽에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일단 포지션 파트 먼저 잡아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IT 섹터를 중심으로 한 중기 포지션 그대로 가는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 트레이드는 제가 계속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소 대형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낙폭 과대주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낙폭과대 섹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또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짧게 네. 짧게 좀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쪽 주목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자동차주 중에서 현대모비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발표되었었는데 실적 발표치를 보게 된다면은 3분기에 아무래도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하향하는 결과를 나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4분기에는 추가적인 그 실적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K3에 대해서 신차 효과도 있고 그다음 그 외적으로도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7%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일반 완성차보다 약 50%의 프리미엄을 더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모비스의 주가 지수가 7%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극도의 저평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현대모비스 우선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저점 구간대를 다시금 온 그런 모습인데요. 이 정도의 가격대까지 왔는데 실제로 이 2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에 현대모비스의 실적,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3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만큼 저평가되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구간 자체를 박스권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나타내는 만큼 현재 박스권 하단 자리가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오늘 매수를 한다면 오늘 아침에 소폭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27만 7천 정도를 매수가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29만 7천 원이 한 번 60주선과 20주선이 걸린 자리만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29만 7천 원을 단기 목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모비스는 이제 36만 5천 정도를 중기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로서는 26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26만 5천 원에서 네. 26만 6천 원 사이로 좀 설정해 주셨습니다. 중개적으로 끌고 가면 꽤 좀 수익이 많이 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좀 들고 가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게 가셔도 괜찮고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인데요. 미국의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방향을 잡아주게 될 경우는 그대로 끌고 가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지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까지 함께 꾸려봤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매입 자금